저는 알고리즘을 못 타서 내가 성장이 더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미스터 비스트가 알고리즘을 그냥 시청자로 바꾸면은 모든 게 다 설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시청자들이 원하는 걸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탄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알고리즘이 되게 신적인 게 아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빛나는 요술TV라는 위스키 리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빛나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2017년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8년 차? 네, 8년을 어떻게 버티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뜨문뜨문 업로드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제가 너무 이게 위스키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떻게든 이걸 놓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유튜브에 전달하고 싶은 그 메시지는 어떤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은 좀 사람들이 이제 와인처럼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다. 이런 걸 알아갈까? 라는 고민을 항상 좀 많이 하면서 유튜브를 운영을 했었어요. 어떤 주제를 다루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제 좀 요즘에 제가 좀 방향성을 많이 바꿔가지고 진짜 입문하는 사람도 위스키를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들로 많이 좀 다루고 있어요. 방향을 바꾸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예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이 영역에 있었고 심지어 공부도 했고 제가 뭐 주변에 인맥도 다 주류에 관련된 사람들이어서 다 이미 위스키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너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혼자서는 좀 객관적으로 제 채널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서 컨설팅을 받았어요. 유튜브 전문가 분께 이제 컨설팅을 받았는데 정말 많이 내려놔라. 멋있는 거 나중에 해라. 지금은 그냥 초등학생이 봐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다 내려놓고 일단은 해라. 라는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컨설팅 해주신 분이 연락 와서 어렵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좀 많이 내려놨어요. 그래서 뭐 가격 같은 것도 원래는 소개를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가격이라는 게 영구적이진 않잖아요. 네네. 그 가격이 항상 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속 가능성이 없는 컨텐츠라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게 조회수가 잘 나온다는 거는 필요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니까 이제 내려놓고 가격도 소개하고 막 찝어드리기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방향성을 바뀌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네. 그 컨설팅 받고 난 후에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조회수도 훨씬 더 많이 늘었고 구독자 수도 컨설팅 받고 난 이후로 훨씬 더 많이 늘기도 했었고 그때가 한 7,000명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11,000명 정도? 네, 꽤 많이 늘었어요. 네. 제 채널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테무깡 뭐 이런 거 올렸었거든요. 테무가 되게 광고가 많이 나오고 맞아요. 요즘에는 뭐 거의 뭐 앱 다운로드 1위라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뭐 테무에 저 쓰지도 못할 거 이런데 누군가는 그게 되게 궁금할 거다라는 걸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위스키를 시작을 할 때 리델 같은 뭐 이런 비싼 브랜드 잔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이걸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니까 좀 싼 것부터 시작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 리델 잔을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그런 시각으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쑥쑥 느니까 기분도 점점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네, 것도 있겠네요.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냥 뭐 일상에서도 계속 콘텐츠를 찾게 되고 재밌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뭐 이렇게 테무 할 때 뭐 잔 같은 거 이제 막 사서 보다가 그럼 이 잔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까? 사람들이 왜 이런 잔을 꼭 써야 되는지 궁금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계속 뭔가 하나 콘텐츠 만들면은 여기에 연결해가지고 또 더 확장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거를 좀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주제를? 예전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위스키가 있어. 이걸 제발 좀 다 좋은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위스키에 대해서 그냥 주구장창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얘기들, 회사의 CEO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이런 것들도 다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브랜드를 이해를 하고 온전히 가치를 알게 되는데 너무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위스키를 마시는 사람 중에서 그게 궁금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강의를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총 몇 회 하셨어요?
거의 셀 수가 없어요. 진짜 많이 할 때는 한 주에 뭐 CML을 3-4개씩도 할 때가 있었으니까 네. 지금 진짜 네네 몇백 진짜 개, 몇백 네 번. 아마 100회가 너무 훨씬 넘을 거예요. 지금 말하실 때도 말을 잘하셔서 아. 부루가 필요 없으실 거예요. 부루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네네. 자막에서 이제 편집이 되니까 말 잘하는 네. 것처럼 만들어주는 아. 사실 그걸로 좀 어필하고 있는데 자막 편집이 필요 없으실 것 아니요, 같아요. 진짜 너무 필요해요, 진짜로. 일단 근데 부루의 색깔 편집 같은 게 좀 툴이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부루에서 해요. 일단 뭐 전 스크립트를 다 써서 하거든요. 근데 스크립트로 다 불러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저도 몰랐던 말 습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쓸데없는 단어들 다 지우는 걸 부루로 되게 쉽게 하고. 제가 그 숨소리가 진짜 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적을 몇 번 받았었어요. 아, 예전에 그래요? 프리미어로 할 때는 제가 자른다고 잘랐는데 정교하게 안 잘라져서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나중에 한참 뒤에 또 보면은 이게 이어폰으로 크게 들으면 숨소리 들리고 막 이런데 부루는 그걸 잡기가 너무 쉬우니까 점점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즉 쾌감 점 지을 때 숨소리, 내 숨소리. 네, 숨소리 지우는 쾌감이 진짜 너무 정확하니까. 네, 그래서 너무 이거 잘 말을 쓰고 잘하셔서 있어요. 숨소리를 지으시는군요. 네, 근데 너무 유용해요. 숨소리 씨. 저는 또 막 자료 화면 같은 걸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이미지 자료나 동영상 자료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최근에 유튜브 관련된 강의를 들으면서 시청자들이 불편해할 만한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고 말과 그 자료와 자막의 싱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엄청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루로는 이런 걸 싱크를 맞추기가 너무 쉬우니까 딱 내가 말할 때 똑같이 자막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구간의 그림과 영상을 딱딱 다 맞게 넣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중요한 거를 너무 이 툴 덕에 잘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쓰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보면은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반대로 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네. 또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주제를 찾을 수 있을지. 근데 이게 잘 안다고 해서 유튜브를 잘할 수 있다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걸 쉽게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모르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정보를 찾을 때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보다 잘 모르는 걸 정보를 찾게 마련이거든요. 같은 초심자 입장으로 콘텐츠를 풀어나가는 게 저는 훨씬 더 대중적인 영역에서 뭔가 유튜브를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좋아하고 뭔가 이 정보를 찾아보는 게 되게 즐겁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게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그 전문가적인 컨텐츠를 네. 쉽게 풀기 위해서 네. 어떤 식의 노력을 예로 들어서 하는지 좀 들려줄 수 있어요? 그 위스키를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진짜 관심이 없고 막 이런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뭐가 궁금해? 이런 거 콘텐츠 이번에 어땠어? 그러니까 피드백을 다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거는 진짜 니 혼자 웃고 떠들고 있네. 그러니까 찐친들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해줄 때 그냥 뭐 니 혼자 알고 하는 얘기 즐겁다고 웃고 있냐? 그런 얘기 들으면 이거 이번에도 어려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피드백 많이 받고 이게 사람들이 궁금할까를 계속 좀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이게 지금 너만 재밌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 스스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편집 과정에서도 덜어내는 게 되게 많고 좀 그렇긴 해요. 그럼 너만 재밌는 거 아니야 해서 너만 재밌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직까지 판단을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고인물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좀 요즘에 다른 위스키 채널들 좀 조회수 같은 거 트렌드들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위스키 정보에 대해서 막 엄청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릴스나 쇼츠 같은 숏폼들이 너무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1분짜리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정보성 콘텐츠를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뭔가 새로운 주제를 계속 던져주는 게 좋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뭔가 새로운 걸 가격을 보여주고 당장 뭔가 나한테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정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콘텐츠가 먹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숏폼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거를 매력적으로 볼까라는 좀 기준을 좀 최근에 하나 더 추가를 하긴 했어요. 그러면 숏폼은 또 어떻게 운영하세요? 숏폼은 최대한 좀 최근 트렌드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규현님이 나와서 위스키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뭐 유명한 프로그램 이런 거, 저 그 쇼츠 중에 되게 조회수 잘 나왔던 것들이 최자님이 막걸리 위스키 섞어 마시는 이런 거.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것들 가져와가지고 제가 직접 해보거나 아니면은 뭐 소개해주거나.
그리고 뭐 최근에는 발렌타인데이였으니까 발렌타인데이에 좋은 위스키나 추천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네, 시즈널리티를 시즈널리티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트렌드 반영해서 좀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잘 된 게 어떤 알고리즘이 있다고 이해하신 게 있으세요? 저는 알고리즘을 못 타서 내가 성장이 더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미스터 비스트가 알고리즘을 그냥 시청자로 바꾸면은 모든 게 다 설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시청자들이 원하는 걸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탄다. 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네. 제목이랑 썸네일에 대해서도 네. 인사이트 얻으신 게 있으세요? 저는 항상 제목이랑 썸네일을 그 스크립트 다 쓰고 컨텐츠 다 편집 끝내고 나서 이걸 정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컨텐츠 짜임새나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 좀 요점들이 다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훨씬 더 좀 뭐 썸네일도 훨씬 더 준비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완성도가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어떤 주제에 따라서 네. 어느 정도의 타겟 규모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거를 이제 좀 깨닫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통해서 뭐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네. 해줄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뭐 누구한테 조언을 할 위치는 아니긴 하지만 그냥 일단 그냥 시작을 해봐라.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유튜브 장벽이 되게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서 그냥 찾아가야 된다. 매번 부딪히면서 그냥 좀 유튜브라는 게 매번 내 성적표를 받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왜 잘 됐는지 모를 때도 있고 못 되면 왜 못 됐는지도 모를 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경험치가 계속 쌓이면서 좀 그래도 내 방향을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뭐 유튜브를 시작할까 말까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일단 그냥 시작해보고 찾아라. 그때 늦지 않다. 근데 네. 사실 그렇게 시작했다가 너무 이제 안 나오면 또 포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쵸. 저도 그런 순간이 되게 많았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뭔가 해야 되는 동기가 되게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진짜 사라지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알고리즘에서 더 빨리 밀려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 하기 전에는 이건 정말 내 소중한 포트폴리오다.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를 할 때 내가 위스키로 이런 것까지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한 요소가 유튜브여서 내가 이걸 많이 올리든 안 올리든 뭐 힘들든 말든 어쨌든 이 내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게 되게 소중해가지고 좀 놓지 않을 수 있었던 되게 좋은 뭐 동기부여가 됐었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이걸로 돈도 벌어야 되고 광고비도 벌어야 되고 이제 이런 온라인에서 쌓은 명성으로 오프라인에서도 활동을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동기부여가 좀 있어야 돼요. 명확한 게 있어야 돼서 그냥 취미로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저는 주제를 찾기 전에 뭔가 동기부여거리를 먼저 좀 확실하게 해놓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앞으로의 목표가 뭔지 궁금해요. 제일 큰 목표는 그냥 이대로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들이 되게 좋거든요. 유튜브 막 이렇게 대댓글 달 때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지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일을 좀 지속을 하는 게 올해 제일 큰 목표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게 목표고 인터뷰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질문해 주신 것들이 뭔가 저의 앞으로 방향성이나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끔 좀 많이 생각하게 해주시는 질문들이 많아서 되게 의미 깊었던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 끝나고 가면은 인터뷰에서 제가 뭐 얘기했던 것들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또 노력도 많이 할 것 같고 계획도 좀 잘 맞게 세워서 또 성장하는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빛나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